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으로 스통2 3차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통2 3차의 처음 배울 내용은 6.5장 멀티 파라미터 케이스인데요. 멀티 파라미터 케이스에서 다중모수인 경우죠. 다중모수인 경우에서 검정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6.1, 6.2가 세타가 스칼라인 경우의 추정이었고 6.3이 세타가 스칼라인 경우에 검정이고요. 그리고 6.4가 세타가 벡터인 경우에 추정이니까 당연히 다음 차례는 6.5 세타가 벡터인 경우에 검정이 되겠죠. 검정을 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6.3에서 뭘 배웠는지 생각을 해보면 6.3 기무가설 H0이 뮤는 뮤 제로다 라는 기무가설이고요. 그거 대 H1이 뮤는 뮤 제로가 아니다 라는 가설이라면 우리가 이 가설을 가설 검정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 람다라는 걸 만들어 줬는데요. 이 람다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L 세타 헷. 그러니까 얘는 이 우도함수 L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죠. 그리고 분자에는 우리가 기무가설 아래에서 만들었던 이거 뮤가 아니라 세타로 써야 되군요. 죄송해요. 우리가 기무가설에서 세타가 이게 아닐까라고 했던 세타 제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타 제로가 참에 가까우면, 참이면 L 세타 제로가 커짐으로 바이 이오렘 6.1.1에 의해서요. 이게 커짐으로 람다의 값 자체가 커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커지는 거를 바탕으로 H0이 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L이 작으면 반대로 세타 제로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람다가 작으면 H0이 거짓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디시전 룰. 만약에 람다가 어떤 상수 C보다 작으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이 C를 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요. 이 6.5도 사실 모수가 여러 개로 늘어난 거지 전혀 다른 게 없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흐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 진짜 6.5장을 들어가 보면 모수 벡터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빅 오메가라는 모수 공간 안의 원소인데 이번에는 모수가 세타가 벡터이므로 이 모수 공간 빅 오메가는 실수 공간 RP의 부분 공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모수가 스칼라일 때와 다르게 비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 스칼라일 때도 똑같이 가지지만 어, 이런 의미가 더 부각이 되는데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모수 공간을 둔 디스조인트한,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는 부분 공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x가 정규분포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모수 공간 빅 오메가는 이렇게 뮤와 시그마, 이렇게 두 개의 범위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건 실수 공간 R2의 부분 공간이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2차원이니까 이 모수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뮤,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모수 공간이 됩니다. 빅 오메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H형이 뮤는 뮤 제로이고 대립가설이 뮤가 뮤 제로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검정을 진행하고 싶으면 귀무가설 하 모수 공간인 스몰 오메가는 어떻게 되냐면 뮤가 뮤 제로로 딱 고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시그마 제곱에 대한 부- 범위로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어, 여기다가 뮤 제로라는 거를 딱 박아버리면 이 빨간색 선이 스몰 오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대립가설하 모수 공간이 되므로 이 빨간색과 나머지 빨간색을 제외한 부분은 디스조인트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모수 공간을 두 부분 공간으로 나눈다라는 말이 이 말이 되겠죠. 따라서 귀무가설은 모수 공간 빅오메가에 대한 제약으로 정의가 되고요.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누이상스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누이상스라는 말은 성가신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모수는 뮤인데요. 직접적인 관심은 없으나 관심 있는 모수 뮤의 분석을 위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 모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일반화를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항상 보던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정식 조건 R0부터 R9를 만족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배운 건 R0부터 R5까지지만 이제 R6부터 R9는 다중무수일 때의 정식 조건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배웠다고 치고 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배웠다고 치고 R0부터 R9를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면 스몰 오메가는 귀무가설 하 모수 공간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빅 오메가에 대해서 G1 세타는 A0, G2 세타는 A2, 점점점 GQ 세타는 AQ 이런 식으로 Q개의 제약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제약의 개수는 모수의 개수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이 기무가설하 모수 공간 스몰 오메가는 빅 오메가에 대한 Q개의 제약으로 정의가 됩니다. 스몰 오메가는 따라서 P 빼기 Q 차원 실수 공간이고요. P 차원에다가 Q개의 제약을 가했으니까요. 아까 2차원에다가 하나의 제약을 가했더니 선이 됐죠? 1차원이 됐죠? 그리고 G1부터 GQ는 연속적으로 미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별 의미 없고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검정 통계량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6.3에서 했던 거랑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가설 H0, E, 귀무가설 하 모수 안에 들어가고
기무가설 모수 안에 있고, 이거 대 H0, H1. 이 세타가 기무가설 모수 안에 있지 않다. 비오메가 교집합, 스몰 오메가 여집합은 이거 빼고 전부잖아요. 이거 하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빅 오메가가 있을 때, 스몰 오메가랑 스몰 오메가의 여집합으로 나눈 느낌이죠. 티오렘 6.1.1에 의해서, 이거 그거잖아요. 참모수면, 참모수면 근사적으로 우도함수를 최대화한다. 라는 정리고요. 이거에 의해 참모수는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므로 직관적으로 검정 통계량 람다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쓸 수 있냐? 람다는 분모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세타가 모든 세타의 값일 때 세타가 그냥 일반적인 빅 오메가 안에 있을 때 L 세타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L에다가 넣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세타가 빅 오메가 안에 있을 때 우도함수의 최대값이 분모로 오게 되고요. 분자는 반대로 세타가 귀무가설하 모수공간 스몰 오메가 안에 있을 때 L세타가 최대화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거랑 똑같거든요. L세타 제로, L세타 헷 분의 L세타 제로와 비슷해요. 똑같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람다가 작다는 것은 람다는 무조건 0부터 1 사이에 있는데 이 람다가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만약에 참모수라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므로 그러니까 람다의 값이 1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반면에 참모수가 아니라면 분자에 들어가는 게 참모수가 아니라면 람다가 작아지겠죠? 그 말은 대립가설이 비무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의수준 알파 안에서 결정 규칙은 만약에 람다가 어떤 C 값보다 작다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죠? 6.3이랑. 이때 알파는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이 람다가 C보다 작을 확률이죠. 우리는 C를 결정하기 위해서 람다 또는 람다의 함수의 분포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람다의 분포를 알거나 람다의 함수의 분포, 람다는 GT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여기가 C라면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분포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표기법을 배워보면 음, 이 세타 헷은 세타 벡터죠. ML이 벡터죠. 무수 공간이 빅 오메가일 때의 ML이가 되고요. 대립가설 하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죠. 사실. 그리고 세타 제로 헷은 무수 공간이 오메가일 때 비무가설 하에서의 ML이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걸 이렇게 표기할 거고요. 그리고 L 오메가 헷, L 빅 오메가 헷은 L 세타 헷, 그리고 L 스몰 오메가 헷은 L 세타 제로 헷으로 나타내면, 정의하면 람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 빅 오메가 헷 분의 L 스몰 오메가 헷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처음에 아까 했던 것대로 맥스 세타가
빅 오메가일 때 L 세타의 값이 분모로 왔는데 이걸 보시면 L 빅 오메가 햇은 L 빅 오메가 햇은 L 세타 햇심으로 이 L 세타 햇은 ml이니까 우도함수를 최대화하겠죠. 따라서 L에다가 세타 햇을 넣으면 얘가 최대화가 되므로 이것과 이 맥스 어쩌고 이거랑은 똑같은 말이고 얘랑 비무가설하 ml을 넣은 거랑 맥스 세타가 스몰 오메가일 때 L 세타는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L 빅 오메가 햇은요. L 세타에다가 그냥 세타 햇을 넣은 거예요. 세타 ml이 햇을 넣은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ml을 넣은 거예요. 반면에 L 스몰 오메가 햇은 L 세타에다가 귀무가설 하 모수를 일단 넣고 나머지는 귀무가설 하에서 ml을 넣은 거예요. 귀무가설 하 ml이랑 그냥 ml이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ml을 그래서 그냥 ml 구하고 귀무가설하 ml를 구해줘야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했던 거를 구체화해 볼 건데요. 정규분포의 평균에 대한 LRT, 라이클리후드 레시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부터 X1부터 Xn 랜덤 샘플이 II 대학의 F, X, 뮤, 시그마 제곱은 이거는 그냥 정규분포죠.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 아니 이거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6.3에서 했던 거 아니냐 정규분포의 평균에 대한 LRT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면 6.3에서 이걸 하려면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시그마 제곱은 고정된 상수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그마 제곱을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모수로 보고 검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뮤는 뮤제로 대 대입가설 뮤는 뮤제로가 아니다. 이면 각 가설 하에 대해서 모수 공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일단 빅 오메가는 이렇게 아까 예시처럼 정의가 되고 스몰 오메가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검정 통계랑 람다는 아까 했던 것처럼 L에다가 L 빅 오메가 햇 분의 L 스몰 오메가 햇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L에다가 일반적인 ml이 넣은 거 그리고 분자에는 L에다가 기무가설하 모수 넣고 그리고 기무가설하 나머지 모수의 ml을 넣은 것과 같죠. 이게젠플 6.4.1에서 우리가 이 뮤에 대한 ml와 시그마 제곱에 대한 ml를 구해놨고요. 따라서 그리고 L 뮤 시그마 제곱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거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제가 햇을 빼먹었네요. 보니까 이거를 집어 넣으면 그럼 바로 L 비고메가 햇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다가 모수 자리에다가 ml을 대신 넣어주면 이거는 상수. 여기다가 이 시그마를 시그마 제곱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시그마 제곱에다가 시그마 제곱 햇 넣어주고 시그마 제곱에다가 시그마 제곱 햇 넣어주고 뮤 자리에다가 뮤 햇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아래처럼 식이 되고요. 이거는
이 시그마 제곱 햇이 얘랑 꼴이 같은데 얘는 역수니까 약분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것만 남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L 스몰 오메가 햇을 구해보면요. 스몰 오메가 하, 귀무가설 하, 시그마 제곱의 MLE는 시그마 제로 제곱 햇은 이거이므로 그냥 MLE 자리에다가 이거 우리 MLE 구할 때 생각해보면 시그마 이거는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원래 뮤일 텐데 뮤 자리에다가 뮤 제로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이것도 똑같이 원래 L에다가 시그마 제곱 자리에다가 시그마 제곱 제로 제곱 햇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여기다가 이거 넣고 여기다 이거 넣으면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꼴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빅 오메가 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람다를 정의를 해주면 꼴이 비슷비슷하죠. 먼저 분모에 의해 가면 이거는 역수니까 분자로 올라가게 되고 이거는 보면 분자니까 분모로 내려가게 되겠죠. 역수니까. 따라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분 해주고 약분 해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풀어서 써주면 시그마 제곱 햇을 풀어서 써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람다는 이렇게 6.3에서의 첫 번째 예시랑 되게 비슷하죠? 대충 어거지로 식 만들어서 넣고 그거를 정리해 주는 게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람다가 C보다 작으면 H형을 기각한다라는 규칙은 알고 있는데 람다의 분포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C를 못 구하거든요. 람다의 분포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엮어주면서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로 식, 람다가 C보다 작거나 같다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다가 C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2승을 해주면 람다의 마이너스 n분의 2승이 이렇게 C'으로 새로 정의를 해주면 C'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람다라는 식의 어, 분자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표본 평균으로 덧셈 뺄셈을 해줄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양변에다가 분배를 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죠? 제곱 제곱이니까요. 이 가운데 항이 0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람다 마이너스 n분의 2승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분모랑 똑같은 게 하나 생겨서 1 더하기 얘 이거분의 이거가 되겠죠? 따라서 람다의 마이너스 n분의 2승이 C'보다 크다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1을 양변에서 빼줘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체 식을 약간의 조작을 가해주면 아니다. 이 식 양변에다가 n-1을 곱해주면 그러면 아래처럼 되는데요. 이 안에 내용물이 t 분포를 따르게 되므로 그리고 이 오른쪽 요만큼은 C 더블 프라임으로 다시 정의를 해주면 되고 여기 안에가 T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게 왜 T분포를 따르냐면
분자가, 그러니까 위아래에다가 시그마를 일단 곱해주면요. 분자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근데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리고 아래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 나눠주면, 위에 나누고 아래 나눴으니까 아래도 나눠주면 얘는 이 각각이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되고, 이거는, 아이고, 여기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냥 이 전체가 카이 제곱 n-1을 따르게 되므로, 우리의 t분포의 형태를 보면 t는 루트 v r 분의 z인데 v가 카이 제곱 자유도 r이므로 이 형태는 t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 t의 제곱이 되겠죠? 결국 람다가 c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필요충분 조건으로 t의 제곱이 c 더블 프라임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은 조건이 되므로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절대값 t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C 스타라고 바꿔주면 이 C 스타는 그냥 얘가 되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 T분포에 대해서 아이고, T 알파 n-1 그리고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 해서 요만큼이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T 알파 n-1 T 똑같은 거는 절대값 t가 아니죠. 얘가 얘보다 작고 t가 이거는 t가 절대값 t가 이거와 같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가설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 가설을 일단 확인을 하고요. 무수 공간 설정을 하고요. 무수 공간은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고 문제에서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3번 빅 오메가 하 ml이 그리고 스몰 오메가 하 ml을 구하고요. 여기서 구한 ml을 각각 우도함수에다가 넣어가지고 람다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람다를 적절하게 정리해서 분포를 찾으면 디시전 룰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6.3장에서 뭐 했나요? 이기잼플 6.3.1이랑 6.3.2에서 여기 들어온 계산 열심히 하고요. 뭐 했냐면 근데 이 람다의 분포를 못 구하면 어쩔 건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떻게 하냐? 디오렘 6.5.1을 보면 x1부터 xn이 fx의 세타를 따르고요. 정책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R0부터 R9를 만족하면 이거를 정책 조건 하에서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기무가설하 세타의 MLE가 존재를 하고 이 세타 제로 햇이 세타의 일치 추정량이면 기무가설 하에서요. 기무가설 하에서 for W가 under H 제로랑 똑같은 말이고요. 이런 상황이면
비무가설 하에서 마이너스 2 로그 람다가 카이제곱 Q, 비무가설에서의 제약의 개수가 Q죠. 카이제곱 Q의 자유도를 가지는, 그러니까 Q의 자유도를 가지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6.3에서는 마이너스 2 로그 람다가 카이제곱 1이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왜 그러냐면, 비무가설이 무조건 세타는 세타 제로 이런 식으로 제약이 하나만 등장했기 때문이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쓸 때 람다를 모르면 아니면은 어심토틱 검정을 하라고 하면 어심토틱 테스트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2 로그를 씌워주면 되겠죠. 네. 증명은 시험에서 다루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그젬플 6.5.2 다항분포 적용인데요. 이게 2차 때 다항분포를 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이 예시를 잘 보려면 다항분포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싶으시면 살짝 돌아가서 어떤 느낌이었는지만 다시 보시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K명의 후보가 있는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냐? 1번, 뭐, 한승민. 2번, 부영승. 3번, 어, 신동준. 으로 가면. 그리고 4번, 5번, 쭉쭉쭉 이렇게 후보가 있다라고 치면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나갔을 때 사전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하도록 요청받는다. 이거는 그냥 번역을 한 거라서 좀 말투가 애매하고요. 아무튼 이 선택은 다음 과정을 따릅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각 대상자는 한 명만 고르고 각 후보가 선택될 확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뽑으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승민을 고를 확률, 부영승을 고를 확률, 신동준을 고를 확률이 전부 동일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항분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후보 A, 한승민과 B, 부영승을 비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건데요. 비무가설 H형은 한승민의 선호도와 한승민의 선호도와 부영승의 선호도가 같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개의 범주를 만들면 되겠죠? 1번 한승민, 2번 부영승, 3번은 3번, 4번 후보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딱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은 한승민이랑 부영승의 선호도를 비교를 하면 되니까 한승민을 고른 사람이랑 부영승을 고른 사람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확률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요. xi를 xi는 1과 0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후보 i가 선택되는 경우, 그러니까 후보 1이 선택되는 경우는 1이고, 아니죠. 후보, x1이면, 후보 1이 선택되면 1이고, 후보 1이 선택 안 되면 0이고요. x2면 후보 2가 선택되면 1, 선택이 안 되면 0. 이런 확률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1, x2라는 벡터가 0,1이라면 후보 2를 선택한 거겠죠? 만약에 0,0이면 후보 1이나 2를 둘 다 선택 안 하고 뭐 신동준을 고른 경우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1,1은 안 됩니다. 왜냐면 한 명밖에 못 고르기 때문에 1,1은 절대 안 되고요. 0,0, 1,0, 0,1만 가능한 경우겠죠. 그러면 우리는 x1, x2를 관측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 깊이 와닿으려면 사실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1번, 2번 투표용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도장을 이렇게 찍는다고 치면 도장을 찍었으면 1, 안 찍었으면 0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이거를 약간 형상화한 게 x1, x2 벡터고요. 요만큼만 보겠다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x1과 x2를 관측하면 되는데요. 각각의 후보가 선택될 확률을 pi, i는 1부터 2라고 하면 x1, 2 벡터는 트라이노미얼 3항분포죠. 3항분포 1, p1, p2를 따르고요. 그리고 이 3항분포의 PMF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다항분포에서 지금 우리가 n항 분포까지 했으니까 3항분포는 간단하죠? 따라서 모수 공간은 빅 오메가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되게 간단한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랜덤 샘플을 뽑아 볼 건데요. 랜덤 샘플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x1, x2에 대해서 랜덤 샘플은 x11, x12 아니죠? x21 그러니까 번호가 앞에 붙고 이제 이 표본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뒤에 붙는다 생각하시면 x12, x22, x13, x23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H0 한승민의 선호도와 구영승의 선호도가 같다. 네, 아니다가 우리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설을 검증하려면 이 가설에 대해서 LRT를 만들거나 또 뭐 있었죠? 와드, 와드가 아니라 왈드, 스코어 이렇게 세 가지의 검정이 있었고 LRT를 하려면 우도 함수를 구해서 잘 하면 되고 왈드는 뭐 이 식, 루트 ni 세타 빼기 세타 제로의 제곱 뭐 이걸 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대충 설계를 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LRT, Likelihood Ratio 테스트부터 해보면 let TJ를 뭐라 할 거냐면 TJ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JI, XJI라고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T1이잖아요. n명이 있을 때 한승민을 뽑은 사람의 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T2는 똑같이 n명이 있을 때 구형승을 뽑은 사람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그젠플 4.5, 6.4.5에서 각 PJ, 그러니까 한승민의 선호도와 부영성의 선호도의 MLE는 PJ 햇은 N분의 TJ임을 보였으므로
우리가 우도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우도함수의 정의는 이거고요. 아까 fx 그러니까 사망분포의 PMF를 구했으므로 이거를 i는 1부터 n까지 곱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만큼이 어이구 요만큼이 T1, 요만큼이 T2, 요만큼 T1, 요만큼 T2이므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 n분의 아니죠 P1 햇은 n분의 T1이라면 T1은 n P1 햇심으로 T1 자리에다가 n T1 햇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수 자리에다가 적절하게 MLE를 전부 넣었기 때문에 넣어준 결과값이 L 오메가 빅 오메가 햇이기 때문에 L 빅 오메가 햇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귀무가설 하에서 T1과 P2가 같고 그거를 그냥 T라고 나타내면 그러면은 사실 아까처럼 사망 분포를 쓸 필요가 없죠. 그 PMF 자체를요. 이렇게 모수가 하나인 PMF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P로 정리를 해주면 PMF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새로운 P는 귀무가설하 모수공간 이제 P가 0부터 2분의 1 사이이다. 왜냐면 P1 더하기 P2가 1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아도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나눠 가져야겠죠? 똑같이 귀무가설하 우도함수를 구해주고요. 우도함수를 구해보면 우도함수를 구해주면 우도함수는 i는 1부터 n까지 f의 x1i, x2i의 p가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시그마를 걸어주면 되고 이렇게 시그마를 걸어주면 x1i의 합은 t1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x2i의 합은 t2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얘를 p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거 왜 하고 있냐면 기무가설화 MLE를 우리가 안 구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무가설화 MLE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p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거는 로그 p 미분하면 p분의 1이고 로그 1 빼기 2p를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므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귀무가설하 p의 MLE는 2n분의 t1 더하기 t2라서 2분의 p1 더하기 p2 2분의 p1 햇 더하기 p2 햇이 됩니다. 계산 자체를 제가 막 지금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L 스몰 오메가 햇은 어떻게 되나요? LP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잖아요. 이거 넣으면 되죠? 이거 넣으면 되므로 이 P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줘서 이렇게 넣어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어지럽죠? 정리를 해보면 일단 L 식 오메가 햇은 이거였고요. 그리고 L 스몰 오메가 햇은 이거였으니까 먼저
거를 분자로 놓고 먼저 거를 분모로 놓고 다음 거를 분자로 놓으면 빅 람다는 이렇게 되고요. 그쵸? 이거는 분포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마이너스 2 로그람, 이 로그를 딱 씌워져 버리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로그 람다는 카이 제곱 자유도 1로 분포 수렴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2 로그 람다가 카이 제곱 알파보다 크면 기울가설을 기각한다라는 디시전 룰을 세울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LRT는 뭐 그냥 그런데요. 그냥 그렇고 와일드 테스트가 좀 어려운데요. 보실게요.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와일드 테스트가 뭐 하는 거였냐면 원래 H형이 세타는 세타 제로인 경우 와일드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비뮤가설이 P1은 P2예요. 그쵸? 따라서 H형을 P1 빼기 P2로 써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P1 빼기 P2라는 것은 이게 어 세타는 세타 제로처럼 하나의 모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P1과 P2는 다른 모수니까 P1 빼기 P2를 0으로 놓는다는 것은 세타를 세타 제로로 놓는 것과 약간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P1 빼기 P2라는 것을 에타라는 새로운 모수로 놓습니다. 새로운 모수 에타는 P1 빼기 P2에 대해서 H형은 에타가 에타 제로일 때 여기서는 에타 제로가 0이겠죠? 일 때 카이 제곱 아니죠? 와일드 검정 통계량은 이거를 만족시키게 되는데 이게 되는데 그냥 그러면은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얘는 에타 햇은 invariance property of ML에 의해서 딱 봐도 P1 햇 빼기 P2 햇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I 에타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예요. I P1 빼기 P2라는 걸 구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변수 변환을 해주면 되는데요. 에타는 P1 빼기 P2인데 이것은 이 P1과 P2에 대해서 G라는 변환을 해서 P1 빼기 P2로 바꿔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G의 각각의 성분을 P1과 P2로 미분을 해주면 B행렬은 벡터가 아니죠. 행렬은 1, 마이너스 1이라는 행렬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I 에타는 그러면 이거죠. B I 세타 인버스 B 프라임이 아니라 B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이고요. I 세타 인버스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거이므로 우리가 이거는 6.4.5에서 배웠죠. 이그젬플 이거이므로 I 에타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이거랑 그냥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I 에타가 왜 I 아, B
어, I 세타의 인버스 베타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인지를 알아보면요. 우리가 MLE는 어심토틱 노멀리티를 가짐으로 정규분포 0, I 세타분의 1을 따르게 되는데 이게 벡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I 세타의 인버스가 되죠. 공분사 행렬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에타는 G 세타라는 변환을 걸어준 경우에는 루트 n 에타 헷 빼기 에타는 n 0, 베타 i 세타의 인버스 베타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근데 이 에타는 에타 자체로 어심토틱 노멀리티를 가지기 때문에 에타 헷 빼기 에타는 0, i 에타의 인버스이므로 근데 얘랑 같죠? 그래서 i 에타는 b i 세타 인버스의 b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i 에타를 구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i 에타 해심으로 인베리언스 프로퍼티 오브 ML에 의해서 i 에타 햇은 그냥 P1, P2 자리에다가 P1, P2의 MLE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왈드 통계량 이거는 원래 루트 n i 에타 햇 빼기 에타 제로인데 여기다가 얘를 딱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타의 햇은 P1 빼기 P2 햇이므로 P1 햇 빼기 P2 햇이므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겠죠. 아, 제 생각에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기다가 인버스를 걸어줘야 되니까 결과물에다가 역수를 취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i의 에타 햇도 역수를 취해줘야 하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LRT랑 와일드 테스트 다중모수인 경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기젠플 6.5.3 이거는 이 표본, 그러니까 표본이 다른 경우인데요. 다른 경우의 이항 비율, 이항 비율이라 함은 그냥 이항 분포의 확률 그거죠. 이항 분포에서 그 1, 세타면 세타를 말하는 거겠죠. 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보면요. x1부터 xn까지 i이디하게 바이노미얼 1, p1을 따르고요. y1부터 yn2.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x1부터 xn1이고 y1부터 yn2인데 이거는 n1과 n2가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같을 수도 있는데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xl부터 xn1까지가 i이디하게 바이노미얼 1, p를 따르고 y1부터 yn2가 i이디하게 바이노미얼 1, p2를 따르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다른 분포에서 표본을 각각 n1개, n2개를 뽑았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요. x1부터 xn1과 x1부터 xn2는 독립이라고 합시다. 이게 너무 첨자가 비슷하게 가 있네요. 우리가 검정하고 싶은 가설은 뭐냐면 P1과 P2가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대립가설은 당연하게 P1과 P2가 다르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 모수 공간 빅 오메가는 그냥 이 P, 당연하게도 PI가 P1 또는 P2가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고요. 그리고 기무가설하 모수 공간은 그냥 이 P1는 P2는 P라고 했을 때 이 P가 0부터 1 사이이다. 아까랑 뭐가 다른 거냐면 동일 표본에서는 동일 모집단에서는 P1, P2가 똑같을 경우 0부터 1, 2분의 1 사이였죠? 근데 이게 모집단이 달라서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도 P의 범위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도함수 P1, P2를 구해보면요. 이거 어떻게 구한 거냐면 그냥 파이 i는 1부터 n1까지 f, x, i, p1 곱하기 파이 i는 1부터 n2까지 f, x, i의 p2를 곱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왠지 아시겠죠? 왜냐면 일단 하나만 해보면 fx의 p1은 p1x 더하기 곱하기 1 빼기 p1의 1 빼기 x잖아요. 이거를 이제 i는 1부터 n1까지 곱해주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가 이렇게 되겠죠? p2인 경우도 똑같고요. 이거는 이 식은 이제 얘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더 하지 않을게요. 얘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빅 오메가 하에서의 ML을 구하기 위해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면 이렇게 대충 길게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P1으로 한번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P1, P2의 해를 이거를 P2로 미분을 해주면 그럼 여기서 그냥 P1만 P2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 우도함수의 미분의 해를 각각 구하면 P1은 X바, P2는 Y바가 나오게 됩니다. P1 햇은 X바고 P2 햇은 Y바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빅 오메가 ML을 구했으므로 뭐 해야 되죠? 비무가설 H형 하에서 다시 한번 ML을 구해줘야겠죠. LP는 그러면 아까 이거에서 아까 이거에서 그냥 P1이랑 P2를 똑같이 P로 만들어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고요. 얘를 다시 미분을 해주면 이거의 해는 P의 햇은 N1 더하기 N2분의
N1X 바 더하기 N2X YX N2Y 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LRT 검정을 수행하면 람다는 LP1 햇, P2 햇 분의 LP 햇심으로 우리가 이미 다 구해놨죠. 마이너스 2 로그 람다는 카이 제곱 1의 분포 수렴을 하게 되고 만약에 카이 제곱 알파 1, 카이 제곱 알파보다 얘가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주인공은 이게 아니고 이건데요. 월드 테스트인데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월드 테스트 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n이 중요하거든요. n, i 세타 햇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는 n, i 세타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CRLB를 구할 때 CRLB는 뭐였더라? ni 세타 분의 1로 나타났었죠? 표본이 x는 1부터 xn일 때 맞나요?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거를 구할 때 그냥 ni 세타 자체를 구해버릴 수도 있었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 L 세타를 이용해서 L 세타 x1부터 xn까지 파이 f를 이용해서 이걸 바로 구할 수가 있었고 아니면은 이건 잘 안 쓰는 방법이었고요. 어떻게 했냐면 i 세타 그러니까 로그 이거의 두 번 미분을 구해서 마이너스 기대값 씌우면 이게 나와서 이거에다가 n을 곱해주면 됐는데 이 상황을 봅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이거고요. 샘플 사이즈가 1인 상황에서 i 세타를 계산해서 n배를 하거나 샘플 사이즈를 그대로 반영해서 계산을 하거나 우리 경우 샘플 하나를 1번 방법으로 하려면 샘플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이 모집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X 아니면 Y라는 샘플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X랑 Y 중 뭘 골라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X를 고를 때랑 Y를 고를 때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달라지, 달라지겠다는 것보다는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1방법을 못 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집단이 두 개고 그거를 대표하는 정보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하려고 하는데 모집단이 두 개니까 어디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X를 고르면 Y를 반영 못하고 Y를 고르면 X를 반영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방법을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번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I 세타를 구하고 I 에타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요. H형 P1은 P2일 때 이거를 H형 P1 빼기 P2가 제로다. 그리고 에타는 P1 빼기 P2고 에타 제로는 0이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아까랑 똑같진 않죠, 사실. 이 세타를 P1, P2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 이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원소를 계산해 주면 I11은 마이너스 이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F, X, P1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L이 들어갔다는 거는 뭔 의미냐면 샘플 N1과 N2를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I22를 계산을 해주면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이행 2열 원소를 계산해주면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I12는 I21을 계산해주면 이거를 P1에 대해서 미분하고 P2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되겠죠. 우리가 아까 구해놨듯이 L, P1, P2는 스몰 L, P1, P2는 이렇게 길게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므로 I11은 이게 되고 I22는 이게 되고 I12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I21도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세타는 P1, P2에 대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N1과 N2를 전부 반영을 한 거예요. 샘플 사이즈를. 여기 보시면 N1이 들어가 있고 N2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단일 표본을 하나 골라서 N배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샘플 사이즈 N1과 N2를 직접 반영을 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의 역행렬을 구해주면 I N1 더하기 N2의 역행렬은 이제 비대각 원소가 0이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에타를 이제 세타에 대한 변환, 세타를 P1 빼기 P2로 P1, P2를 P1 빼기 P2로 바꿔주는 변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처럼 B는 1, 마이너스 1이 나오고 I, 에타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재료는 전부 구했죠. 카이 제곱, 자꾸 카이 제곱이라 하네. 와일드 검정 통계량은 원래 이거가 N, I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 N이라는 것이 N1 그리고 N2이면서 2표본이므로 모집단 1과 모집단 2에서 따로 뽑은 것이므로 이 n을 반영해주는 방법은 이 i 에타를 구할 당시에 i 에타 햇을 구할 당시에 n1과 n2를 전부 반영을 해서 구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가 n i 에타 햇과 똑같은 말이고요. 이 i n1 플러스 n2 i 햇이요. 에타 햇이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는 대로 써주시면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했으니까요. 자, 다시 볼까요? 보시면 다시 따로 써서 설명을 드리면 와일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와일드 테스트 검정 통계량은 루트 n i 세타 헷
H형이 세타는 세타 제로일 때 곱하기 세타 햇 빼기 세타 제로가 되는데 이 경우에서 이제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이 I 세타를 구해서 n배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본이 n1 더하기 n2 이거니까 n1 더하기 n2 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x에서 i 세타를 이렇게 구했다 칩시다. i 세타를 마이너스 2에 로그 f x p1 이렇게 구했다 쳐요. 이게 이렇게 구해버리면은 이거는 이 표본 그러니까 다른 모집단에 대해서 한쪽에서 N1개 뽑고 한쪽에서 N2개 뽑은 걸 반영한 게 아니라 그냥 모집단 1에서 모집단 1에서 그냥 N1 더하기 N2개를 뽑은 것이 되겠죠. 이 I 세타에다가 N1 더하기 N2개를 곱해버리면 그리고 반대로 여기다가 Y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모집단 2에서 그냥 N1 더하기 N2개를 뽑아버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표본 하나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표본 하나만을 써가지고 n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n1 더하기 n2인데 이 전체 표본 x1부터 xn과 y1부터 yn2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i세타를 구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구한 방식이 이런 방식인 것이죠. 이렇게 한 거죠.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구해준 거죠. 그런데 이 i세타를 구하고 보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그 모수 가설 형태가 H0은 P1은 P2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세타는 P1, P2인데 가설이 이땅으로 생겼으니까 이것을 H0 P1 빼기 P2로 바꿔주고 이 P1 빼기 P2는 아예 새로운 모수이므로 이 에타는 P1 빼기 P2로 바꿔주고 이렇게 세타를 에타로 바꿔주는 변환 G 세타를 이용해서 G를 이용해서 해버리면 세타에서 에타로 가는 변환을 이용해서 I 에타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I 에타는 베타 I 세타 인버스 베타 B 자꾸 베타라 그러네요. B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예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챕터 7이 있고 6.5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7장으로 찾아